엉뚱한 질문 하나를 던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그리고 선택할 수 있다면, 다음에 A와 B 중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A. 부잣집에 태어난다. B. 가난한 집에 태어난다. 그걸 질문이라고 하세요. 당연히 A죠. 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럼 질문을 좀 바꿔볼까요? A. 부잣집에 태어난다. 하지만 살면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기회와 상황이 무척 어렵다. B. 가난한 집에 태어난다. 살면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지천에 깔렸다. 자,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제 단번에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죠. 좀 생각을 해봐야겠는데, 부자로 태어나면 일단 고생하지 않고, 원하는 것은 모든 것을 좀 쉽게 얻을 수 있으니까 삶이 좀 편할 것 같아. 그런데 말입니다. 아마도 자수성가한 부자들이라면 단번에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당연히 B라고요. 저 역시 당연히 B를 선택합니다. 너무 극단적인 예일까요? 부잣집에 태어나도 살면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기회와 상황이 더 많을 수도 있잖아. 네, 맞습니다. 많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확률상 지극히 낮죠. 잠시 한 신혼부부의 삶을 살펴볼까요? 돈이 없어서 바닥에서 밥을 먹던 신혼부부가 돈이 조금 모여지자 식탁을 삽니다. 식탁에서 밥을 먹으며 둘은 참 행복합니다. 이 행복한 감정이 한 달이 넘게 갑니다. 전기밥솥이 없어서 냄비밥을 지어 먹던 이 부부는 또 돈이 조금 모아지자 전기밥솥을 삽니다. 행복한 감정이 또 한 달을 넘게 갑니다. 그렇게 침대도 사고 텔레비전도 사고 소파도 사면서 둘은 계속 행복하고 좋은 감정이 사부작 쌓여갑니다. 이런 좋은 감정이 쌓이면서 운도 끌어당겼을까요? 남편이 운 좋게 직장을 옮기면서 수입이 늘어납니다. 중고로 사서 열심히 탔던 경차도 이제 중형차로, 그것도 새 차로 뽑을 수 있습니다. 와, 두 사람은 드라이브를 하면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 쌓이는 에너지가 느껴지나요? 중간에 예쁜 장소가 있으면 차를 세워 서로 사진도 찍고 꽃을 꺾어 머리에도 꼽아보며 유치하지만 사랑스러운 장난을 치기도 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가 대견합니다. 자신들에 대한 믿음이 충만해집니다. 그 누구의 도움 없이 하나둘씩 쌓여가는 살림살이들이 볼 때마다 좋습니다. 좋은 감정, 좋은 느낌이 일상에서 소소하게 계속 쌓입니다. 이때 좋은 감정을 통해 에너지 역시 사부작 쌓이는 중입니다. 이 에너지는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월세 40만 원짜리 단칸방에서 8천만 원짜리 단칸방으로 전세로 옮기고 시간이 1년이 되지 않아 1억 5천만 원짜리 빌라로 전세로 들어갑니다. 남자는 처음으로 거실과 주방 그리고 방 3개가 있는 빌라에 살게 되면서 집 같은 집에 사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이때 이 남자의 감정은 어떨까요? 좋은 기분을 넘어서지요. 기쁨과 감동을 느낍니다. 아주 강력한 감정이죠. 이 감정은 고스란히 에너지로 쌓입니다. 아주 오래오래 저장되는 강력한 에너지예요. 웬만큼 힘든 일을 상쇄하고도 남는 에너지라고요. 이때 에너지 덕분일까요? 평소 사업을 무섭고 어렵게만 생각했던 이 남자는 작은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납니다. 사업을 하기엔 너무 남루한 장소지만 항상 붕붕 떠다니는 기분이라 전혀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자신이 그리고 아내와 함께하는 삶이 점점 확장되고 있다는 생각에 힘든 일도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자 기적과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운 좋게 연결됩니다. 남자는 스스로를 완전히 믿게 됩니다. 할 수 있구나. 그냥 입으로만 내뱉는 할 수 있다 수준이 아닙니다. 뼛속까지 세포 하나하나가 알고 있습니다. 할 수 있구나. 더 성장할 수 있구나. 내가 가족을 책임질 수 있구나. 그때 이 부부에게 아기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집도 또 한 번 성장합니다. 아파트. 드디어 아파트. 방 3개, 화장실 2개 아파트를 자가로 구입합니다.
폭풍 성장이 벌어진 것이지요. 신용불량자였던 남자가 결혼을 해서 10년도 채 되지 않아 아이 둘과 1억이 거뜬히 넘는 벤츠 차량을 2대나 가지게 되고 2층짜리 사업장과 직원들 그리고 3층짜리 타운하우스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끌어당김일까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인간과 우주 만물은 에너지 덩어리입니다. 이 에너지는 어떻게 쌓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에너지 부자가 될까요? 기분 좋은 일이 생길 때, 기쁜 일이 생길 때, 감동스러운 일이 생길 때 에너지는 생기고 쌓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확장과 성장이 반드시 동반될 때만 에너지는 쌓입니다. 예를 들어 텔레비전을 보거나 게임을 해도 기분이 좋지요. 하지만 내가 육체적, 정신적, 영혼적으로 성장 또는 확장이 이루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너지는 그때는 절대 쌓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육체적, 정신적, 영혼적으로 성장할 때 우리는 좋은 기분, 뿌듯한 기분, 행복한 기분, 감동스러운 기분이 듭니다. 그 느낌이 중요합니다. 그때 에너지는 우리에게 쌓입니다. 책을 읽으면서도 뭔가 찌릿찌릿한 느낌 또는 감동이 든다면 그 역시 에너지가 쌓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책을 읽거나 동영상을 보면서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사람 역시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겁니다. 물론 직접 경험하고 이뤄냈을 때 강도와 비교하면 약하지만 조금씩 조금씩 쌓아가다 보면 어느새 큰 에너지를 맞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여기 또 한 팀의 신혼부부가 있습니다. 양가 부모님들께서 부자여서 34평 신축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떡하니 얻어주셨어요. 살림도 없는 것 없이 빵빵하게 채워주셨네요. 처음엔 정말 행복합니다. 주변 모든 친구들, 지인들이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스스로 확장시킨 것이 아니기에 스스로 삶을 성장시킨 것이 아니기에 행복의 유효기간이 아주 굉장히 짧죠. 누군가가 대신해 준 것은 확장과 성장 또한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누구보다 더 정확히 알고 있죠. 인간의 유일한 목적은 성장과 확장, 발전입니다. 내가 진짜 성장한 것이 아니기에 좋은 기분도 금세 꺼지고 마는 것이죠. 아주 약한 에너지죠. 그래서 곧 부족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 좋은 거, 더 큰 거, 더 비싼 거. 즐거운 감정을 쌓는 일이 아주 작은 돈으로는 무척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나마 돈으로 물건을 사는 것이 가장 쉽고 소소하게 에너지를 채우는 길인데 그게 완전히 다 막혀버렸죠. 왜? 그나마 크지 않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벌써 다 해줬어요,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행을 가려고 하죠. 여행을 하는 동안은 집이라는 공간에서 벗어나서 확장된 느낌이 드니까요. 그런데 다시 돌아오면 일상복귀라는 생각에 더 우울한 감정이 듭니다. 그러니까 확장 본능에 따라 해외로 여행을 갑니다. 일상에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이제 해외로 가는 거죠. 그런데 다녀오면 그 허탈감은 더 커지죠. 즐겁고 행복한 감정이 쌓일 틈이 없어요. 여행을 가서 조금 쌓아왔는데 다녀와서 허탈감으로 다시 그 에너지를 깎아먹는 겁니다. 소소하게 에너지를 쌓아가다 보면 큰 에너지가 쌓일 일도 찾아오는 건데 소소하게 쌓일 일이 없으니까 크게 찾아올 일도 전혀 없는 거예요. 삶이 이쯤 되면 만만치 않다고 착각하게 되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운이 없다고 생각해요. 돈만 많으면 여행도 맘껏 가고 먹고 싶은 것도 맘껏 먹고 일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하루빨리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생각에 잘못된 투자도 하게 되죠. 항상 불만이고 재미없는 삶 속에서 에너지는 고갈되어 있는데 그 투자가 과연 좋은 일로 연결될까요?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다, 해냈다, 이 감정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큰 에너지로 축적되는지, 해외여행, 맛있는 음식 따위와는 질과 양적으로 전혀 다른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럴 기회가 다 막혀버렸으니까.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요. 에너지의 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중졸이에요.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이랬던 사람들이 크게 성공한 케이스들을 많이 봅니다. 제 주변에도 진짜 있어요. 그들에게는 차곡차곡 쌓아온 에너지가 아주 아주 강력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에너지가 그들을 둘러싸고 있어요. 지쳐도 다시 일어서게 하는 그 에너지 부자들. 그 에너지 부자들은 곧 물질적으로도 부자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물질적으로 부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에너지부터 부자로 쌓아놓으세요. 반드시 물질적으로도 따라옵니다. 반대로 부모님들이 적당히 부자여서 결혼하고도 용돈도 받고 때때로 외식도 부모님들이 시켜주고 가끔 징징대면 손주들 학원비 장난감 대주고 차 바꾸라고 돈 보태주시고 뭐 투자하다가 잘 안 됐다고 죽고 싶다 그러면 부모님들 또 쓱 목돈을 주네? 아, 좋겠다. 지금 이런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니죠? 불쌍한 겁니다. 왜 어려서부터 에너지 쌓일 일들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못 믿죠. 뭘 하면서도 한쪽으로는 불안해. 내가 과연 이거 할 수 있을까? 에이, 잘못되면 엄마 아빠가 또 도와주시겠지. 아이고, 불효자야? 아니요, 불효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자라진 겁니다. 어떻게 보면 딱한 거죠. 여러분, 처음으로 돌아가서 A와 B 선택할 수 있어요. A 부자로 태어난다, B 가난한 집에 태어난다. 뭘 하고 싶으세요? B라고 대답하실 수 있을 정도의 멘탈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부자로 태어나지 않아서, 부잣집에 태어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다.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입에서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인드가 됐으면 좋겠어요. 처음 가난한 신혼부부 사례는 100% 제 사례입니다. 저와 남편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삶에 가끔 어려운 과제가 생기기도 하지만 그래도 재밌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에는 해답이 있고 또 그 답을 찾아갈 수 있다고 믿고 있으니까요. 며칠 전 제가 좀 아파서 비실비실 되니까 초등학교 3학년이 큰딸이 밥도 챙겨서 동생이랑 먹고 저도 막 챙겨주고 머리에 물수건 대주고 동생이랑 마트도 막 갔다 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가 막 입으로는 막 걱정하는데 그 아이의 에너지가 보였어. 행복한 에너지가. 뭔가 막 기쁨에 쌓인 에너지가 왜 그랬을까요? 엄마가 아픈데 왜 행복한 에너지가 쌓였을까요? 인간의 본능이죠. 성장하고 있는 것을 내 영혼이 캐치하니까 행복한 겁니다. 내가 할 수 있구나. 동생도 챙겨줄 수 있구나. 엄마도 챙겨줄 수 있구나. 밥도 내가 챙겨 먹을 수 있구나.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그 영혼이 바로 캐치했어요.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스스로 해낼 수 있는 것들이 많아야 에너지가 무시무시하게 쌓입니다. 여러분, 에너지를 쌓아보세요. 소소한 일상의 에너지를 쌓아보세요. 주변에 지금 물건 다 샀어. 나 물건 살 것도 없는데 뭘로 쌌지? 옷을 더 사 입어야 돼. 아니요. 뭐가 있을까요? 하루에 운동을 한다? 이것도 에너지를 쌓는 거죠. 근데 육체적으로 또 기분적으로, 정신적으로도. 뭔가를 배운다? 이것도 역시 성장, 확장되고 있는 거죠. 에너지를 쌓는 겁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책을 읽는다?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아이들을 더 많이 웃게 한다? 이것도 에너지가 정말 좋은 에너지가 쌓이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웃을 일을 많이 만든다? 맛있게 먹는 음식을 내가 준비한다? 이건 너무너무 양적으로, 질적으로 좋은 에너지가 쌓이는 겁니다. 뭔가 남편 오늘 갔다 와서 고생했어. 일 너무 힘들었지? 잘 때 다리를 조금 막 주물러 줬어요. 남편이 너무너무 기뻐해요. 그 기쁜 모습 보면 나도 좋아요. 아이가 그 모습을 보면서 재밌어해요. 이 가족에게 에너지가 어마무시하지 않겠어요? 우리 댓글로 어떻게 하면 또 사부작사부작 에너지를 쌓을 수 있는 일일지 같이 공유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을 움직였다면, 여러분 마음을 터치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